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임재한의 세종 납시유 DJ 임재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생활의 지혜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먹다 남은 소주병을 뚜껑을 연 채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간단한 방법이지만은 그 효과는 놀랄 정도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장 해보세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세종 납시유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세종의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그분들의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이신 한림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최창희 선생님을 모시고 세종시 북악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북악면은 세종시에서 역사 이야기를 가장 많이 간직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악면은 20세기 초에는 충청 남북도의 관문 역할을 할 정도로 번창했던 지역입니다. 18세기부터 북악 나루터는 물물 교역이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종시 유일의 국가민속 문화재인 홍판서댁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고요. 또 북미식 건축 양식과 한옥이 공존하는 북악 천주교 성당이 있습니다. 역시 세종시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100년이 넘은 김제식고가도 문화재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920년대 초까지 번성했던 북악 나루터 이야기 등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실 최창희 교수님,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보따리가 몹시 궁금해집니다. 최창희 교수님을 만나기 전 우선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오늘 첫 노래는 나훈아의 고향으로 가는 배로 시작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산과 산이 맞으서 소근대는 남촌에 아침 햇살 다졌니 풀잎마다 한이니 고향으로 가는 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네, 나훈아의 고향으로 가는 배를 감상하셨습니다. 고향이란 단어는 포근함 그 자체입니다.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꿈을 실은 작은 배, 산비둘기 쌍쌍이 짝을 찾고 남촌에 피리 부는 목동. 지금은 볼 수 없는 그 광경들이지만 고향을 떠올리는 가사가 너무 포근합니다. 10년 전에 고향으로 낙향하셔서 노년 인생을 편안하게 즐기시는 최창희 교수님하고 딱 맞는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그럼 임재한의 세종 납시유
오늘 초대 손님 한림대 사학과 명예교수 최창희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청취자님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재한의 세종납시유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 나훈아의 고향으로 가는 배를 첫 곡으로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어때? 감정이 어떠셨는지요? 고향은 항상 우리에게 포근한 정다운 노래지죠. 고향 노래는. 나훈아가 또 특히 노래를 잘해서 대단히 즐겁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향은 어머니 품속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교수님, 그 정년퇴직하시고 요즘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고향에 들어와서 이쪽에 지내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세종향토사연구소에 참여해서 네, 연구도 좀 하고 집필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송 특성상 또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또 선배님이기도 하셔가지고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교수님, 그 세종향토사연구소 또 저하고 회원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 향토사연구소에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참여하여 그 세종향토사에 대하여 연구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에서 네. 1945년 10월 16일 태어난 해방동입니다. 예. 옛날에 영대 국민학교, 네. 동기분교, 금속분교를 다녀서 10회로 영대 네. 국민학교 10회로 졸업하고 북왕중학교를 다니고 다음에 대전상고에 가서 대전에서 3년, 그리고 서울로 가서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네. 그 뒤에 육군사관학교 사학과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연구관, 한림대 사학과 교수로 정년퇴직했습니다. 네, 또 이제 국가기록관리위원장도 하셨죠. 그리고 네. 이제 하나의 비상임직이었어요. 국가기록관리위원장. 그러셨군요. 세종시 금남면 출신이시고 지금은 다 폐교가 된 영대초 금속분교를 또 다니셨고 또 중학교는 북왕중학교 또 대전상고를 거쳐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셨다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육군사관학교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연구관,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그 다양한 이력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요. 교수님은 또 금남면 출신이신데 어떻게 또 금호중학교를 안 가시고 그 충북에 있는 북왕 중학교를 가신 건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동네에 뭐 선배나 네. 우리 동기들은 금호중학교를 다 갔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서 금호중학교는 한 7km가 넘고 거리가 네. 또 이 삼성천을 건너야 돼요. 네. 장마 때 어렵고 북왕의 경우는 금강을 건너야 하긴 하지만 거리가 한 5.5km밖에 안 되고 네. 또 아버님이 중학교는 북왕으로 꼭 가야 한다 해가지고 글리 가게 됐습니다. 네, 사실 또 북왕중학교를 안 나오시고 거기에 거점이 없으셨다면은 오늘 또 여기에 또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마침 또 북왕중학교를 다니셔가지고 또 북왕에 대한 또 박사이시고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모셨습니다. 그러면 또 대전상고를 가셨으면은 그 옛날에는 보통 은행을 많이 취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또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가셨는지요? 저희 가정 환경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뭐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조그만 소농이었고 또 여러 뭐 장사 이런 걸 하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가정 뭐 경제적인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상고를 졸업하고 네. 뭐 은행이나 또는 뭐 공무원이나 이런 취직을 해야겠다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뭐 가서 주산도 열심히 놓고 네. 또 부기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어쩐 생각인지 대학을 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진학반으로 가서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S대 상대를 봤는데
떨어지고 와.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갔습니다. 근데 네. 제 일생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음. 전화위복이 된 사학과를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교수님이 훌륭하신 게 보통 상부를 가면은 저 아는 사람들도 다 그냥 은행이나 어디 옛날에 다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발전되게 또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사학과를 가셔서 그래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럼 교수님 또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또 우리 세종 FM 방송국이니까 또 노래 한 곡 이렇게 듣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또 뭐 신청곡 갖고 오셨죠? 네. 네, 어떤 노래? 유심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입니다. 또 제목 보니까 범상치 않은 것 같은데 또 뭐 이유가 있나요?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은 참 이 노래가 가사도 좋고 네. 멜로디도 굉장히 뭐 감미롭습니다. 네, 또 뭐 옛날의 애인이나 이런 네.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저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만났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그분들에게 잘해줬으면 네. 또 그분들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노래에서 음. 제가 이 노래를 옛날에 많이 불렀고 지금도 흥얼거립니다. 네. 그럼 거기에 뭐 저도 혹시 들어가나요? 네? 저도 혹시 들어가냐고요? 그렇죠. 예, 제가 딱 볼 때는 제일 그래도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렇게 할 때 저는 사모님 생각을 너무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물론 거기에는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예. 항상 두 분이 이렇게 재미나게 사시는 것을 제가 평상시에 뵙는데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신청한 유심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단 말 한마디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 위해 기도하진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알아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져도 그대를 사랑하오.
네, 유심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를 감상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사모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유심초 노래를 통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도 들으면서 매우 이렇게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그 북왕에는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에서 가장 많은 그 역사 이야기가 있는 곳인데요. 북왕면은 처음부터 세종시가 아니었죠? 그렇죠. 원래는 충청북도 옛날엔 문의현 네, 서삼도면이었었고 1914년에 부용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청원군. 그다음에 1912년 7월에 이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부용면이 북왕면으로 개칭이 되고 세종시에 속하게 됐습니다. 네. 그 역사가 많은 곳이 또 우리 세종시로 들어와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데요. 우리 그 교수님, 그 북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했는데 네, 주로 이제 한국의 개화운동, 네. 국제보상운동, 독립운동, 또 한국인들의 해외 이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항상 그 북왕에 관한 기록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조금씩 그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다 이제 1113년에 귀촌하면서 북왕에 대한 걸 조금 연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1915년인가에 북왕면집 발간을 하게 됐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그 메모했던 것들과 또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서 북왕을 조금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해서 이제 자료를 찾고 있는데 북왕은 옛날에는 아주 대단히 번성했던 곳이지만은 그렇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있어 있기는. 근데 네. 요즘 와서는 좀 많이 없죠. 네. 그 아무래도 교수님은 또 북왕에서 그 청소년 시절을 보내시고 또 북왕에서 또 학교도 다니시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북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셨는데요. 또 북왕에 그 자랑거리가 많이 있죠? 북왕은 우선 역사적으로 네. 성이 많은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전 근현대사 전공이라 북왕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네. 한국의 그 국가의 초기 형태를 요즘은 성국가라고 해요. 성읍국가. 근데 그 성국가의 원형을 아직 제시하지 못했어요. 예. 우리나라 한국사학의 뭐 1세대의 최고의 학자라고 했던 이기백 선생님이 한림대 사학과에 계셨는데 네. 그분이 1980년대 중반인가 북왕에 와서 이제 소문성, 연개소문에 관한 이런 걸 여러 학자들하고 조사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림대학교 교수께서 저를 만나서 제가 북왕의 고향이라니까 근현대사 다 때려치고 네. 그 지금 북왕중학교 뒤에 있는 산성, 토성을 연구해라. 와.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한국사에 쓴 성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게. 예. 그래서 그걸 연구하면 대단히 좋을 거다 해서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네. 그러나 워낙 저는 이제 고고학적인 뭐 소양이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엔 접근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북왕에 산성이 많은데 특이하게도 북왕에는 고구려 산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추진할 때 북왕이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북왕 주변에 한 10개의 성이 있는데 그 중에 백제의 산성들이 많아요. 예. 제 생각은 백제가 공주로 도읍을 옮긴 뒤에 신라와의 대립 관계를 갖게 되는데 예. 그때 아마 이 수도 공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왕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북왕은 만약 북왕의 산성들이 떨어지면은 뭐 2-3시간이면은 그 공주가 함락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오면 점차 이제 북왕은 전략적인 위치는 이제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국시대 예. 또는 특히 백제와 신라의
신라를 지키는 백제에서 신라의 방어를 신라 공격을 방어하는 데서 가장 중요했던 요충지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래서 이제 중요했고. 제가 보면은 예. 우리 또 세종시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예. 제일 많은 또 산성을 보유했다고 맞아요. 예. 들었는데 예. 또 북왕 지역이 우리 세종시로 편입됨으로써 아마 또, 북왕이 예. 제일 많을 거예요. 10개인가 있어요. 와. 10개인가. 예. 저도 그 소문산성하고 고려산성 예. 가봤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큰 이렇게 흔적은 그렇게 남아있지 않은데 어렴풋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청동 시대에 우리나라의 토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예. 되게 이제 강가 예. 조그마한 산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국시대로 가면 그 산 위로 올라갑니다. 네. 돌로 싼 산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이제 되게 성이 저 북왕에 있었어는. 예. 그리고 이제 북왕은 고려나 조선왕조 때는 이 금강을 통해서 네. 국가의 그 세금으로 걷는 조국 네. 그걸 운반하는데 아마 북왕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 금강이 기록은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은데, 근데 특히 이제 18세기에 오면은 그 우리나라의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예. 그때 북왕이 아마 각광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금강물이 북왕까지는 거의 큰 배가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북왕에서 신탄지로 올라가는데 특히 뭐 여기 이제 북왕에 명탄이라는 여울 있으면 큰 여울 예. 그게 이제 큰 배가 못 올라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북왕이 이 서해안에서 나는 해산물이나 이런 게 예. 그 금강을 통해서 북왕까지 와서 하역되고 이게 이제 뭐 충청북도 또는 그 저 경상북도 상주 네. 뭐 이런 지역까지 그 소금이나 해산물이 유통됐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서 그거, 북왕포가 예. 굉장히 발달했던 것 같고. 아, 이제 북왕 나루토 때문에 예, 그랬네요. 예. 예. 그래서 그 1780년대에 보면은 아주 그 당시 정조 때 유명한 재상 최재공이 있는데 최재공이 바로 그 자기 외할아버지의 영당이 예. 그 북왕에 있었다는 기록도 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05년에 경부선이 뚫리게 되는데 경부선이 뚫리면서는 이제 북왕이 뭐 굉장히 중요한 그 교통의 요충이 된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충청북도 청주라든가 충청남도 도청이 공주했을 때 중앙의 그 조선 총독이나 관리들이 청주나 공주를 가려면 북왕까지 기차로 경부선 내려와서 여기서 네. 이제 청주는 뭐 집차로 또 공주는 이제 배로 이렇게 네.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선이 뚫리고 그다음에 청북선이 생기면서 예. 또 그리고 이제 조치원에서 청주 가는 신장로 또는 공주 가는 신장로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북왕은 그 점차 이제 뭐 뭐랄까요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예, 이제 이렇게 그 볼수 있습니다. 물길이 이제 줄어들고 철도가 예, 되면서 예, 예. 예. 또 이제 편리 그리고 그 경부선이 놓을 때 보면은 저 남쪽으로는 추풍령까지, 네. 그다음에 북쪽에는 평택까지 경부선 놓는 모든 그 철도 자재, 네. 뭐 시멘트라든가 철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일본에서 배를 타고 서해안으로 와서 군산에서 예. 금강을 거슬러 가지고 북왕에 하역했어요. 아, 대단한 곳이었네요. 그리고 예. 이제 일본의 기술자들 예. 또 한국의 그 철도 공사에 필요한 노동자들이 대개 북왕에 집중됐다고요. 네. 그래서 막 요새 말하면 북왕이 당시에 일본인과 한국인의 뭐 인력 시장에 네. 있었고 또 경부선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부선 부설한 뒤에 그 철도 연변에 많은 나무를 심는데 예. 그러니까 되게 북왕의 그 종묘장 음. 그이 생겨가지고 북왕에서 나무를 길러가지고 심었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래요. 네. 그 북왕이 대단한 게 곳이었는데 예. 그 나루토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이제 어물, 소금 모든 게 물건이 들어오고 예. 또 1905년대에는 말씀해 주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 경부선이 개통되고 또 그 북왕에 또 유명한 약수터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 따라 북왕 약수터에 몇 번 이렇게 놀러 가서 뭐 맛있게 뭐 북왕 이렇게 약수터가 1910년대에 이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1960년대에는 북왕서 토요일 일요일은 대전 천안 간에 임시 열차가 생겨가지고 예. 많은 그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또 그 금강 네. 그 북왕리와 금오리의 그 강변에 북왕 그 목욕 뭐라 하나 수영장. 강수영장. 강변 그 수영장 생겨가지고 특별 열차 운행도 그랬었던 곳이죠. 네. 그리고 교수님 그 조치원에도 기록해 보면 조치원의 사람들이 북왕까지 와서 저희 우리 그 고향에 있는
그 부용리에 그 네. 와서 뭐 네, 철력을 강수요. 즐겼다 이런 네.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럼 조천은 가까우니까 이렇게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네. 또 저도 가봤으니까. 근데 그 부강이 한때는 그 충청 남북도에 그렇죠. 그 관문이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또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 부강이 경부선이 만들어지면서 청주와 부강 간의 그 경편 철도를 일본인 철도 회사에서 만들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데 조치원에서 이제 나서 가지고 조치원과 청주 간에 이제 충북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네. 조선 총독이 그걸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 옮겨갔고, 그러니까 호남선이 생기기 전에는 그 군산에서 호남 평야의 곡식들이라든가 서해안의 해산물이 예, 이 금광을 통해서 부강에 와서 하역돼 가지고 부강역에서 실려 가지고 서울, 부산 뭐 또는 일본으로 이제 이렇게 반출됐고, 그래서 아주 활발했죠. 네, 이제 제가 호남선이- 네. 제가 듣기로는 또 부강이 또 대한민국의 모스크바다 이렇게 할 정도로 번성했다고. 아,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부강이 그렇게 이제 그 경제력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부강 사람들이 굉장히 일찍 깼던 것 같아요. 와, 예, 그래서 뭐 일본에 뭐 동경유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네, 또 일본의 그 자산가들이 당시 뭐 서울에 네. 이제 뭐 보성전문이나 연희전문이나 이화학당이라든가 이런데 그 당시에 통학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참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일제 시대에는 그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네, 또 그게 이제 해방 후에 그 좌우익의 대립이 막 굉장히 심했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명 뭐 한국의 모sk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6.25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또. 네. 우리 그 부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수님 그 이렇게 들어있는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또 머리를 식혀가는 의미에서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 또 교수님 뭐 신청곡이 또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사모님 노래. 그리운 금강산. 예. 그리운 건강산. 예, 예. 금강산. 예. 그 조수미의 금강산. 네. 그 뭐 사모님 신청곡으로 그렇죠? 우리 그 안 사람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 노래를. 네. 그래서 저는 뭐 너무 부르기 힘들어서 네. 그냥 흥얼거리는 정도입니다. 예, 저도 조소미를 좋아해가지고 그 조소미 그 디너쇼 같은 데도 한번 가봤는데 무지 비싸더라고요. 예, 그때 제 그리운 금강산을 직접 라이브로 들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사모님 때문에 금강산을 한번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금강산 그리운 금강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조수미의 그리운 금강산을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그 교수님, 그 북왕에 그 명소 홍판서댁 있죠? 예, 홍판서댁 이야기 좀 해주시죠. 홍판서댁은 그 주인이 네. 여러 번 바뀌어서 네. 자세히 잘 알 수 없는데 아마 최초의 주인은 홍순영 판서가 진 것 같아요. 네, 이 홍순영은 그 헌종의 그 처갓집죠. 네. 내척이죠. 그래서 그 명문가입니다. 네. 그 홍순영, 홍순목, 홍영식 다 네. 이런 집안이고 아, 또 그 뭐 여러 관직을 그 역임했죠. 홍순영이가. 예, 또 그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에 여러 지역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아마 당시 그 토지 문서를 분석해 보면은 그 북왕의 홍순영이 당시 문의현에서 예. 1890년대에 예.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진 대지주였습니다. 와, 홍순영. 홍순영이가. 예, 그래서 아마 그 북왕에 홍순영의 집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 집이 홍순영이가 뭐 직접 뭐 살았기도 했겠죠. 그렇지만은 홍순영에는 이제 부인이 여럿이 있었는데 네. 막 그 중에 하나가 6명? 있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이 세종시에서는 가장 잘 보관돼 있고 거의 완전하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뭐 양반 집으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홍순영이 이제 뭐 그 뒤에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일 재미있는 건 홍순영이 일본의 자기는 받지는 않았어요. 네, 안 일제강점기. 받았어요. 네. 하여튼 대단한 그 부자였는데 그 홍순영에서부터 지금 이제 현재 주인까지 내려오는 과정 이런 네. 게 자세하진 않아요. 예, 근데 아마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살았던 사람이 유계허라고 네, 이화 여전을 다닌 그 분이 마지막 거기서 이제 살았던 분이죠. 네. 지금 그건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그 서울로 이대를 네. 통학 맞아요. 기차 타고. 예, 예, 예. 예, 예. 예. 네. 조선 그 24대 왕 헌중의 계비 예. 그 조카 홍순영 예. 판서가 이제 어떻게 살던 집이고 예. 지금은 이제 그 문화재를 아끼는 또 백원기 또 회장이 또 소유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우리 그 김제식 고가도 또 예. 북왕에 있는데 뭐 100년이 넘은 집인데 거기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김제식은 원래는 지금 이제 청주시 그 남일면 외천 네, 옛날엔 거기가 이제 부용면 외천이었죠. 예, 거기에서 이제 했는데 이 김제식의 일생에 대해서는 자세한 게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에 관직을 좀 가졌고 그리고 이제 그 외천 지방에서 금광 개발을 해서 예.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당시 그 조선 왕조 마주 고종 황제의 그 황실 재산을 관리한 게 이용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용익. 이용익이 내장원인 경우 국내부 대신 이런 걸 했는데 예, 뭐 이용익과 관계가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김제식이 이 광산 채굴권을 얻어서 외천에서 사금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부선이 개통되면서는 이 철도 또는 금강을 이용해서 막 만주나 뭐 일본 이런 데 무역을 해서 또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다 이제 1910년대에 이제 외천에서 북왕으로 옮겨서 지금 현재 김제식 집을 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김제식 집에는 그 고종의 아들 서자지만 장자미죠. 의친왕 이강이 그 김제식과 관계 있어요. 네, 의친왕 이강은 이제 그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그 독립운동에도 참여하고 그랬어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되는 일도 있지만은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또 한때는 조선민족대동단 대표로서 이제 상해로 망명하려다 붙잡히긴 했지만은 그 김제식과 이 의친왕 이강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김제식께 돌아가신 뒤에 그 신도비를 의친왕 이강이 졌고 또 그 김제식의 아들들이 지금 연동면 그 합강리 예. 어디죠? 그 명항리 예, 그 황우제에 있는
거기에 이제 원모종이라는 정자를 줬는데 예, 거기에 원모종. 예. 이 이강 의치왕 이강이 쓴 그 금강에 대한 유래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치왕 이강이 이제 이 김제식과 가까운데 아마 그거는 이제 이용익과 김제식과 관계 있고 또 이 김제식 집안의 그 경제력이 대단해 가지고 아마 김종우 장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김종우 장군의 큰아버지가 이 집의 그 사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는 충청북도에서 뭐 첫째, 둘째가는 부자였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부강에. 예, 예. 그러니까 뭐 예. 세종시에서 최고의 부자였다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김제식. 예, 김제식. 그럼 김제식 그분이 뭐 독립자금도 대줬다고요? 그 독립운동 자금은 그 된 거는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그 의친왕 이강과 관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제 부강 사회에 기여한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강 초등학교가 예. 있지만 그 당시 일제 강점기에는 그 월사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를 못 간 사람 애들을 위해서 이제 부용 학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가난한 집 그 자제들을 교육시켰고 그럼 이제 그 김제식 선생이 직접 그 학교를 지어줘 가지고 그 아들들이 그랬어요. 아들들이 예. 그리고 저 외천 지방에서는 이제 둘째 예. 아들이 살았는데 네. 그 둘째 아들은 이제 그 일제 시대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정부 조선 총독부에 내는 세금 이런 걸 못 내는 걸 대신 내주기도 하고 예. 그런 요새 말하면 뭐 사회 그 구휼 정책 같은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또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들었는데 그 김제식 그 선생이 또 고종하고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금강산 여행을 뭐 그렇죠. 기차 타고 갔다 왔다. 예, 예. 뭐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금강산 갔다 온 사진 있고 예. 그 아들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제식이 내장원경 그 네. 종삼품인가 되는 관직을 받았던 것도 있죠. 예. 그러나 아마 실제 관직에 나간 건 같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실제 관직은 나가지 않고 관품만 예. 받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용익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그 김제식 고가 네. 이제 김제식 그 집안에서 내놨는데 그 자리에 그 100년이 넘은 그 집을 헐고 네. 거기다가 뭐 아파트를 지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홍판서 때 그 소유주 네. 그 백원기 회장이 그거 100년 된 집을 부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분이 사서 지금 보관하고 지금 이렇게 문화재를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홍판서댁은 조선 후기의 지주의 집으로서의 네. 마지막 그 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김제식 집은 조선 후기에서 개항기 네. 그러니까 1870년 개항 이후부터 일제강점기에 신흥 자산가, 예. 광산이라든가 상업을 통해서 불어 축적한 그런 사람의 집이었죠. 아마 그 집도 좀 외형적으로 많이 조금 변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집의 그 건축 양식이라든가 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봤는데 조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존을 좀 아직까지 잘못했는데 그 백원기가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그 백원기 씨가 네. 참 그런 데 뜻을 갖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백원기 회장이 네.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때 네. 누구죠? 그 저기 해례본 산 사람. 어? 갑자기 해례본 산 사람. 하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아니야. 아니야. 저기 김갑순? 김갑순 공주 사람. 아니 저기 갑자기 그 해례본 사가지고 저 그 종로에서 갑자기 그 생각이 안 그 나지. 생각은 잘 안 나지 지금 내가. 이거 좀 기억력이 없는데. 제가 아무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참. 그리고 이제 탄광으로 이제 그 돈을 또 많이 벌어서 학교도 세우고 그런 좋은 일을 많이 김제식 선생이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또 세종시에 부광성당도 있죠. 네, 그렇죠. 네. 부광성당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또는 천주교가 들어온 때에 여러 이제 것들이 지금 문화재로 남아 있는 게 많이 있기는. 그러나 하여튼 이 충청 남북도 지역에서는 아마 특히 충청북도 지역, 세종시 지역에서는 아마 가장 일찍 세워진 천주교 성당이고 거기는 보면 한옥, 양식 이런 게 좀
그 겸해져 있는 예. 그런 면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보존 가치가 좋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부광 예. 성당이. 예. 저도 이제 그 부광성당을 손님들 모시고 이렇게 자주 가보는데 그 목가적인 분위기 또 꽃이 피면 너무 아름다워서 또 그렇죠, 맞아요. 예, 웨딩 촬영도 많이 하고 또 부광에 예. 명소로 이렇게 많이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고 정말 거의 뭐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 그 부광성당이 이렇게 한옥하고 또 옛날 그 북미성당하고 그 양식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렇죠. 정말 공존하는 예. 예, 그런 아주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광하면 또 부광 나루터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예, 예. 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부광 나루터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록을 찾아보면은 예, 아마 지금 세종시 금남면 부용 1이 네, 예, 원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금강이 홍수에 의해서 그 강 수로가 변경되면서 지금 오티움 예시장 있던 자리로 갔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다시 그 구들기나 예. 그렇지 않으면 부광중학교 남쪽에 자구달 이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20년대에 대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부광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부광은 저 잘못 알면은 그 충청북도로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원래는 공주군 명탄면 소속이에요. 지금 금남면의 일부죠. 그래서 예, 그 여지도산에 이런 데 보면 공주군 명탄면 부광리로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1910년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부광의 여러 가지 그 정육점이라든가 아까 말한 종묘장이라든가 이런 만들 때 보면은 명탄면 부광리 부광시장 이렇게 네.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1905년에 부광역이 생기면서 이제 부광이라는 게 굉장히 부각돼 가지고 그다음에 1912년인가 14년에 이제 부용면 생겼다가 예, 요새는 이 부광이라는 이름이 이제 부광면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부광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왜 이게 충청남도 공주군 명탄면 부광이었는데 이거 그 부광이라는 그 충청남도에 있었던 걸 이제 저쪽으로 가져갔고 그게 또 면 이름까지 이렇게 커졌죠. 예. 예. 또 그 부광 나루터 하면은 그 해산물이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렇죠. 들어오고 흔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불을 뗄 때 불쏘시개로 김을 예. 해서 불쏘시개를 하고 맞아요, 맞아요. 또 부찌깽이를 맞아요. 뭐야 그 예. 명태 있죠 말른 명태 예. 그걸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그 지금 청주대학교를 설립한 김원근이라는 분이 예,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때 이제 쫙 경주 쪽에서 있다가 예, 이제 그 아버님하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 부광에서 장사 시작했어요. 예, 구들기 거기 장사 시작해가지고 뭐 부광에서 이제 해산물 뭐 소금이라든가 새우젓이라든가 해산물을 사가지고 네, 뭐 외천에서 청주, 보은, 상주 이런 쪽으로 팔아서 돈을 벌었죠. 네, 그러다 이제 조치원 쪽이 유명해지면서 조치원 가서 이제 활동하다가 예, 청주로 이제 옮겨갑니다만은 그만큼 그 부광이 상업이 발달했던 거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부광의 돈이 굉장히 흔했죠.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면 일제 시대에 서울에 화신상에 있잖아요. 네, 화신상에 요새 말하면 뭐라 하나 체인점 비슷하게 예, 부광에 화신상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부광이 그 당시는 번화했던 그런 시장이죠. 네, 교수님 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송 전영필이 생각이 안 났어가지고 이렇게 헤맸는데 이제 그 백원기 회장이 간송 전영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뜻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이렇게 제가 헤맸는데 예. 간송 전영필 교수님도 이제 생각나시죠? 그럼요. 네네. 그러면은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예. 이제 좀 다른 건 좀 생략하고 예. 일단 이제 교수님 그 개인적인 그 교수님 좌우명도 좀 한번 들려주실래요? 좌우명은 저는 이제 옛날에는 뭐 그랬지만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는 예, 역사는 많은 그 질곡과 예, 역경이 있지만은 예, 끝낸 발전한다. 네, 역사는 발전한다. 역사관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예. 그 중에 제가 내린 건 역사는 하여튼 끊임없이 발전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과거를 연구하되 미래를 바라보라 이런 또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그러면은 또 우리 교수님 시간 날 때 취미 활동은 좀 어떻게 예? 취미 활동. 저는 이제 원래 등산을 좋아했어요. 등산을. 네. 그래서 뭐 등산을 이제 많이 다녔고 지금은 이제 여행을 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또 이제 사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뭐그 국내에 여러 그 사적을 답사했고 또 강원도 있을 때는 이제 그 강원도의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방학 때는 만주의 독립운동 사적지 이런 네. 데를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과 뭐 해외 여행 또 국내 여행 제가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 네, 제가 알기로도 뭐 여행을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또 교수님의 또 버킷리스트 꼭 하고 싶은 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제가 이제 80이 가까워지는데 예. 지금 뭐 이제 눈도 나빠지고 귀도 약해지고 그래서 좀 얼른 뭘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항상 생각은 그 새로운 거를 추구해야 한다. 예. 또 우리 노인들은 이미 갔다 흘러간 세대다. 예. 그러니까 좀 최소한의 그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이제 하면서 즐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근현대사 또 집필도 하고 싶다고. 근현대사는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음. 제가 저는 좀 이상하게도 용두사미가 많아요. 예. 제가 크게 생각했다가 마무리 못된 게 많은데 그런 것 좀 정리 좀 하고 네. 시간이 되면은 세종 근현대사를 한번 정리해 볼까 이런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뭐 젊으시니까 하셔도 예. 80 예. 젊으시죠? 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은 또 역사 학자신데 또 혹시 감동받은 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돼요. 제가 그 어려서는 그 국민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에 그 백범일지 읽었어요. 예. 그 아주 그게 이제 굉장히 감동 깊었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그 함석헌의 죽을 때까지 걸음으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예. 저도 지금도 저는 그 우리가 이제 죽으면 결국은 저는 종교가 없는데 뭐 사라지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하고 이제 놀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또 시간도 이렇게 많이 갔는데요. 언제 또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더 자세한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교수님 또 세종 시민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예, 저는 그 세종시 제 고향이 세종시가 됐다는데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좀 아쉬움도 있어요. 네, 고향의 옛날 모습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네. 어떤 때는 또 와보면 지명도 전부 한글로 바뀌어서 네, 이방인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네, 네. 제가 꼭 세종시를 그 생각하면서 세종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네. 뭐 특히 저부터 세종시는 어떻게 보면 그 뭐 노무현 정부에서 그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또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 정책으로 만들어진 거지만은 예, 21세기 한국이 세계의 지금 뭐 선진국에 네. 뭐 10위 이내에 들었다. 뭐 어떤 때는 뭐 6위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는데 그런 때에 계획된 새로운 도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 역사상 가장 발달된 사회에서 만드는 새로운 도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네, 제가 항상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공통으로 느낄 것은 저는 뭐 충청도의 뭐 공동 뭐 이런 발전도 물론 모색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거는 21세기에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네. 이렇게 큰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세종시를 최고의 도시로 만들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근현대사 역사학자 최창희 한림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북왕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그 인생관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그 존경하는 교수님이지만 오늘 대화하면서 교수님의 그 내면의 세계도 알고 또 저한테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님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 FM 나오신 소감. 예, 고맙습니다. 세종 FM이 참 유익한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를 초청해줘서 대단히 고맙고요. 하여튼 앞으로 세종 FM이 세종시의 발전에 또는 세종 시민들의 그 문화를 향유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 그 북왕면에 대해서 최창희 교수님과 대화를 즐겁게 들으셨는지요? 저도 오늘 대화하면서 너무 좀 안타까운 것이 시간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고 더 북왕면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한의 세종 납시유는 매주 월요일 4시 98.9MHz 세종 FM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세종 FM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장사익의 봄날은 간다를 들으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꽃구름 씹어가며 산집이 넘나들던 성황탕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